자, 윤서가 쓴 것 좀 보자. 일단은 먼저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한다면, 본인도 어느 정도 느꼈겠지만, 만약에 정말 인문계열 논술을 이대로 치렀다면, 무조건 떨어져요. 무조건 떨어집니다. 근데 뭐 자연계 논술은 대부분 이제 뭐 문장의 형태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문제를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, 문제를 일단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,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. 네, 그런 측면에서도 이 논술 답안은 불합격 답안입니다. 왜냐면 2-1번이 이미 틀렸어요. 뭐 남학생의 경우 뭐 이렇게 계산해서 뭐 이게 되고, 여학생의 경우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, 글쎄요. 뭐 내가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본 건 아니라서 어디에서 틀렸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, 뭐 계산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. 4.3시간이 아니에요.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. 5.01, 뭐 5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. 여학생은 평균적으로 5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.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4.7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평균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지문에서 또 요구하는 게, 남성과 여성을 본질주의적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수학 점수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못 끼칠 것이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봐라, 이런 얘기인데, 4.7과 5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할 것인지, 아니면 그렇지 않다,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사실 중요한 거죠. 여기서 숫자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비록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이건 여학생이 더 잘해버리는 거잖아, 그쵸? 이거는 엄연히 틀렸습니다. 문제 자체를 틀렸어요. 이런 데서 계산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되게 안 좋은 건데, 책에 그 입시 체계상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, 저도 이제 논술 채점을 실제로 해봤지만, 어, 그 답이 틀리잖아요. 그러면 과정을 볼 필요가 없어져요, 사실. 지금 사실 뭐 과정은 다 맞았다 하더라도 답만 틀렸잖아. 근데 답이 틀려 보이면 뭐 과정도 어련히 틀렸겠지 하고, 일단 답을 맞춘 학생들의 답안을 먼저 채점한단 말이죠. 과정이 좀 이상하더라도 답을 맞춘 학생들은 어쨌든 뭐 채점을 받는 거고, 답 자체를 틀려버리면 아예 채점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. 답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. 됐죠? 그런 측면에서 2-2번은 완벽한 정답이에요. 저도 이렇게 쓸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쓰라면, 논술을 쓰라면 이런 답안을 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거의 뭐 완벽한 모범 답안에 가까워요. 아주 잘 썼습니다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2-3, 2-4 좀 당황스럽죠? 그렇죠? 인문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런 문장을 써야 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을 텐데, 이거는 뭐 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를 떠나서 일단은 논리적인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. 그걸 뭐 글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, 그런 측면을 좀 보고자 하는 건데, 이거는 아예 답 자체를 틀렸습니다.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해서, 그러니까 뭐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좀 약간 리버럴한 느낌이 있잖아요. 객관식 4번이 답인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어 있잖아, 그쵸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어쨌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여성성과 남성성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, 논리적으로. 2-4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성계와 남성계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계수가 2뿐이기 때문이다. 뭐야? 여기 있다. 계수 2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본질주의적 시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
이렇게 썼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 뭐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다. 유의 아니죠. 이것도 틀렸네. 개수 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때죠. 이건 다 지금 논리의 구멍이 이제 엄청 생겨 있는 거예요, 다. 어, 좀 문제를 같이 볼까요? 문제를. 잠깐만. 자, 밑에 문제를 넣어놨어요. 어, 어떤 개수의 참값이 0이라고 볼 수 없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말을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DI의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자.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문 가에서 언급된 본질주의적 시각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라. 자,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. 근데 지금 답안 자체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써버렸단 말이죠. 그러니까 본질주의적 시각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확실히 구분된다는 건데 그 자체로도 생물학적인 특징으로서 근데 지금 이러한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이런 제시문의 요구에 답이 나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틀리겠다라는 얘기죠. 나 뽑아주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. 그쵸?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. 그래서 논지를 어떻게 펼쳐나갔어야 됐냐면 실질적으로 D라는 값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. 왜냐면 어떤 개수의 참값이 0이라고 볼 수 없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말은 이제 D 값이 꼭 0이어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. D 값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D값이 의미가 있다고 치자. D에 의미가 있다라고 치자. 그래 뭐 뭐 여자 이렇게 단순히 구분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차이가 있네 확실히. 뭐 남자애들이 조금 잘 보는 경향이 있고 여자애들이 조금 못하는 경향이 있네 라는 거를 이제 D를 통해서 이제 과학적 증거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논지를 펼쳐주는 게 맞아요. 조금 상식적으로 가야지. 그래서 뭐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답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뭐 건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없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으니까. 뭐 다른 할 얘기가 있겠어요? 어쨌든 남성이랑 여성의 차이가 분명한데 차이가 난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단순히 성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두지 말아라. 이런 얘기잖아요. 사실 이걸 의도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성적인 얘기를 빼고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뭐 사회적인 뭐 혹은 뭐 문화 이런 거 문화적인 그런 차이 뭐 소통의 차이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 때문에 이런 점수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특징 뭐 문화적인 특징 뭐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칠 수도 있어요. 굳이 뭐 그러니까 뭐 아, 뭐로 예를 들어 볼까? 또 이렇게 이제 딱 흑백으로 나눠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음, 뭐 독서실을 등록한 학생과 독서실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? 뭐 이렇게 비교를 했다라고 쳐봐요. 그럼 당연히 숫자는 다르겠지. 그쵸? 뭐 이렇게 평균치를 냈는데 얘는 4.7이고 얘는 4.5였다고 쳐봐요. 그럼 과연 이게 독서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느냐? 그러면 이제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정확하게 독서실 때문에 생긴 차이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? 이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원리였습니다. 그러니까 인문계열 논술이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죠. 자연계열 논술보다. 그리고 뭐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
개수 C, D 중 어떤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미 가정을 했죠. 본질주의 시적 시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. 그럼 2-3에서 이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본질주의적 시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는 이유. 과학 증거로.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본질주의적 시각에 대해서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. 그쵸? 여기서 이미 지지하지 않았죠? 해석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. 그럼 여기서도 논지를 이어나가서 설명을 해줘야죠. 만약에 여기와 여기서의 주장이 다르다면 그것도 당연히 합격 답안이 될 수 없죠. 없습니다. 뭐 나는 좀 이제 특이하게도 인문계열 논술을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고 많이 써보고 이런 걸 많이 해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한데 우리 뭐 자연계열 논술 푸는 사람들은 사실 뭐 전혀 뭐 처음 보는 거잖아요. 좀 당황스럽잖아, 그치? 이 문제를 제가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, 사실. 이 문제를 왜 넣었냐면 이렇게 이제 어떤 주장을 하라라는 요지의 어떤 문제들이 자연계열에서도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. 그때 원하는 답이 뭘까를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. 그 이과 특유의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학교 측면에서도 막 이렇게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딱 들어줄 수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란 말이야. 대학 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. 따라야지. 그렇죠? 뭐 몇몇 엄청 정말 특출하게 답을 희한하게 쓰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맞춰주는 게 합격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. 됐죠?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지금 글을 쓰는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제 자연계열 논술을 대비하면서 뭐 계산의 실수라든지 공식을 모른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할 건 없는데 지금 윤서가 좀 잘 봐야 되는 거, 이 문제를 통해서 얻어가야 되는 거는 주장 같은 것을 할 때,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어쨌든 논리적인 틀이 이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원하는 답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. 여기서 원하는 게 뭐지?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풀어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됐죠?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그 시작반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논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논술의 가장 핵심은 논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. 저는 사실 합리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이게 합리적이냐 이치에 맞느냐 상식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글을 써주고 답안을 작성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표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과스러운 답이란 말이야, 사실. 충분히 이해해요. 뭐 다르잖아. 다르니까 당연히 뭐 과학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렇지 않다라는 거,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했다는 거, 문제에서. 그런 부분은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 됐죠? 크게 의미는 두지 말고, 제가 말한 것만 잘 가져가세요. 이런 건 뭐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. 오케이? 다시 써볼 필요는 없어요. 근데, 저렇게 좀 논술을 쓸 때는, 저렇게 내가 좀 논리로 무장을 해야 되고, 나의 논리로 무장을 해야 되고, 거기에 따라서 주장을 잘 써줘야 되는구나. 그 부분을 조금, 알아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고, 카톡방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, 건대 모의 논술이랑 무슨 증명한 거 없었는데, 감이 안 잡힌다고? 그래서 아예 안 올렸구나? 그럼 이건 감이 잡혔단 얘기네. 됐어요.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고 제가 말한 것만 잘 새겨서 꼭
그 이 논술을 쓰는 기반을 잘 닦아놓기를 바랍니다.